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제8장 살은 왜 찌는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만인과 똑같이 캘리포니아에서 온 39세의 린다도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녀의 몸무게가 128kg을 넘어갈 때쯤 체중을 재는 것도 포기해버렸다. 친구에게서 자연식물식에 대해 들었어요. 128kg에서 72kg까지 빼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총 61kg이나 빠졌으니 사람 한 명이 빠져나간 셈이죠. 지금도 살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하죠. 자연식물식을 2주만 해보라고요. 돈을 내고 이상한 분말가루 같은 것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을 읽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연에서 온 식물들을 먹기만 하는 거예요. 살이 빠지고 아기 피부처럼 투명해진 내 모습을 보고 친구들도 시작했어요. 올 여름엔 기필코 모두 비키니를 입을 거예요. 몸의 변화도 변하지만 성격도 밝아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린다는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고 꾸준히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 옷을 입으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과거의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요. 예전에 먹던 알레르기 약도 모두 치웠어요. 철분 보충제, 비타민제, 칼슘제도 진통제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무슨 이론이 필요할까? 인슐린, 콜레스테롤, 제2형 당뇨 이런 용어들이 필요 없다. 거창한 이론과 알아들을 수 없는 의학 용어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불과 6개월 만에 날씬하고 건강해진 린다를 눈앞에서 보는 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거기에다 몇 달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을 즐겁게 실천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과체중인 사람들은 배고픔과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많이 먹는다고 살찌지 않는다. 살찐 사람들이 날씬한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비만인은 마른 사람에 비해 순환대사가 지나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살이 쉽게 안 빠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몸 안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칼로리가 덜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그들이 덜 활동적인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비만인이 살을 빼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아무리 칼로리를 계산해서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다. 내가 검토해본 논문 중에서 6개는 살찐 사람과 일반인들의 섭취 칼로리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또한 5개의 논문에서는 비만인이 일반인보다 칼로리를 훨씬 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 자신도 많이 놀랐다. 이 결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만인이 일반인에 비해 같은 대사 기능을 할 경우에도 칼로리를 덜 소비한다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두 그룹이 같은 신체 활동을 하더라도 비만인의 살이 더 조금씩 빠지는 것이다. 에너지 대사율이 핵심이다. 인간의 역사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 몸은 세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굶주림에 대비하도록 진화해 왔다. 우리 몸속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들은 가능하면 칼로리 소비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몸의 시스템 때문에 우리 인류는 700만 년을 굶주림과 기근에서 살아남아 오늘까지 개체수를 늘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지나치게 먹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의 삶을 작동하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 저속한 공장식 식품업계는 우리 인간의 몸무게를 늘려 그들의 자본을 살찌우고 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인간 진화의 장점을 장애물로 만들고 말았다. 너무도 많은 칼로리를 몸속에 구겨 넣고 있으니 말이다. 세포의 신진대사가 종족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떤 집단에게는 축복이지만 어떤 집단에게는 저주일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종족 간에도 신진대사의 효율성이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입양된 아이의 몸무게는 양부모보다 생리학적인 원래 부모와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에너지 대사율은 가족에게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만인의 이러한 효율성은 몸의 열을 유지하는 능력에까지 확장된다. 같은 온도에서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열을 덜 손실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비만인과 정상인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만인이 음식에 대한 시각적, 후각적, 청각적 자극에 훨씬 민감하다. 혈중 인슐린의 반응을 통해 연구한 결과였다. 그러나 비만인이 정상 체중이 되었을 때는 과거의 과도한 반응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뚱뚱하면 살을 빼기 더 힘든 이유. 그런 인체의 효율성 때문에 비만인이 살을 뺄 때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1장에서 지적했듯이 살을 빼기 위해 칼로리를 제한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몸무게를 늘리고 칼로리를 더 효율적으로 붙이려고 노력한다. 계속되는 기근으로부터 살아남으려는 진화론적인 산물인 셈이다.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칼로리 소모가 낮아진다. 칼로리와 에너지를 조금씩만 태운다. 위장 또한 음식물을 흡수하는데 더 효율적이 된다.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는 비만인은 살을 빼기가 더 어려워진다. 비만인은 운동을 해도 칼로리를 적게 소비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커다란 몸집을 움직이려면 비만인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일정한 거리를 걷든 뛰든 마른 사람에 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걷거나 뛰고 있는 비만인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운동할 때 살들이 더 고생하니까 살이 더 많이 빠질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비만인은 운동을 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움직여서 똑같은 운동을 할 때의 마른 사람보다 칼로리를 덜 소비한다. 배구를 하는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살찐 여학생이 배구를 하는 동안에도 팔과 다리를 다른 여학생에 비해 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뚱뚱하면 지방세포가 더 많을까? 몸에 있는 지방세포의 숫자 또한 살을 빼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지방의 전체 무게는 지방세포의 크기 또는 지방세포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도 비만인 사람의 경우 지방세포의 숫자가 더 많다. 그러나 보통 지방세포의 숫자는 유아기에 결정된다.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한 어린이는 지방세포 숫자가 늘어나서 성인으로 자라도 고도 비만일 확률이 높다. 성인이 되면 지방세포는 스펀지처럼 변해서 고지방 식품을 먹을 때 중성지방이나 지방산으로 채워진다. 스펀지가 된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지방은 더 빨리 흡수되고 더 오래 지방을 유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비만은 유전일까 환경일까? 이와 같은 가족력이 있는 유전적 요인들이 살이 찌고 빠지는 데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유전적 요인들 때문에 슬퍼할 필요는 없다. 다이어트에 여러 번 실패했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더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외모와 건강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음식 습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음식은 유전보다 체중에 훨씬 더 영향을 끼친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보자. 살찐 주인의 강아지는 더 비만인 경향이 있지만 전혀 유전하고는 상관이 없다. 살찐 남편의 아내도 역시 살이 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부가 비만일 경우 그들의 부모와 자식들이 비만일 확률은 훨씬 더 높다. 질병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를 너무도 잘 보여준다.
대장암, 관상동맥질환, 제2형 당뇨 등이 가족에 모두 있는 경우 이것은 유전이 아니라 똑같은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의 내용이나 요리하는 방법이 모두 유사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드 치킨과 치즈가 덕지덕지 달라붙은 피자를 좋아하는 뚱뚱한 부모의 자식 중에서 날씬한 자식들을 당신은 본 적이 있는가? 부모가 말랐든 뚱뚱하든 일반적으로 자녀가 닮기 마련이다. 마른 부모 밑에 뚱뚱한 자녀는 있을지언정 뚱뚱한 부모 밑에 날씬한 자녀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유전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만인의 강한 사회경제학적 연관성을 이미 증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비만이 많다. 사회경제학적으로 비슷한 계층이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령 중국, 한국, 일본인의 경우를 들어보자. 미국에 이민 온 그들은 그들 나라에서 먹어온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들을 포기한 결과 모두 날씬했던 몸을 잃어버렸고 미국인과 똑같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모두 기름진 미국식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유전적인 요인이 신진대사의 속도나 효율성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유전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탄수화물이 적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아주 쉽게 살이 찐다는 사실은 훨씬 더욱 자명하다.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소개한다. 성인이든 어린이든 비만인의 경우 똑같은 칼로리를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른 사람에 비해 지방이 높고 탄수화물이 낮은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다. 여러 종류의 칩이나 쿠키를 먹게 했을 경우 살찐 아이들이 지방이 더 많은 음식을 선호한다고 밝혀졌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칩이나 쿠키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밀가루의 합성 항유와 트랜스 지방을 적셔놓은 지방 음식이다. 비만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비록 음식 습관이 유사할 경우 비만에 대한 유전적인 특징이 개인마다 약간씩 다르다고 할지라도 환경적인 영향 등이 훨씬 더 비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비만은 유전 때문이 아니라 음식 습관과 같은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굶을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은 올가미에 갇혀 있는 짐승이 아니다. 당신은 자유인이다. 그래서 평생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했다. 우리는 온갖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몇 주만 지나면 길거리를 활보하는 날씬한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은 돈을 내고 무엇을 구입하는 상업용 다이어트가 아니다. 나는 병원을 뛰쳐나오면서 이미 돈을 포기했다. 어쩌면 나는 의사라는 자본주의의 꽃과 같은 직업을 버리고 의료산업을 비난하는 내부 고발자의 입장이 된 셈이다. 뉴욕에서 온 46세의 올해는 43kg을 감량했다. 노스다코다주에서 온 67세의 프란시스는 32kg을 감량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온 37세의 폴도 무려 40kg을 감량했다. 올해는 내 책을 읽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몸무게가 무려 100kg까지 나갔어요. 혈중 지방이 아주 높았고 고혈압도 심했어요. 마치 드럼통 같았죠. 벌써 7년째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어요. 허리가 42인치였는데 지금은 26인치가 되었습니다. 외모가 20대 같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엄격하게 실천하는 편이에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는 내가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듣고 시작한 경우다.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어찌할 줄 몰라 걱정하던 때였다. 그는 즉시 자연식물식을 시작했다. 7개월 만에 32kg이 빠졌고 6년째 똑같은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죠.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은 127까지 내려왔어요.
약은 모두 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잔디를 깎고 정원에 나무를 가꾸어도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폴도 다르지 않았다. 우연히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빠져들었죠. 이틀 후에 바로 자연식물식을 시작해서 9개월째 실천하고 있는데 40kg을 빼서 지금은 81kg이 되었어요. 다이어트 시작 전보다 식사량이 늘었는데 허리는 12인치나 빠졌습니다.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상업적인 정보들 사이에서 허덕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만과 질병은 반드시 치유된다. 나를 믿고 실천했던 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라. 변화된 나와 내 친구들을 믿고 실천하길 바란다. 절대 굶을 필요가 없다. 과일과 채소를 먹고 녹말 음식을 먹어라. 당신이 자연에서 방금 가져온 이것들을 먹는다면 배가 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길 바란다. 이것이 전부다. 그러나 때로는 약간의 사치가 필요한 법이어서 가끔씩 먹는 아이스크림과 스테이크는 허락한다. 아주 가끔씩이라는 전제하에 말이다. 지나치게 엄격하면 금방 포기하곤 하는 당신을 위한 나의 처방전이다.